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데이터 허브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충북도가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했습니다. 광주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영암군이 트로트를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가 1365 자원봉사 릴레이 캠페인 아자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제5회 내 생각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과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다른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40대부터 70대까지의 만학도들이 꿈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제5회 내 생각 말하기 대회가 일성 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도전으로 얻은 행복을 주제로 과거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마치지 못한 만학도들이 무대를 펼쳤습니다. 분야는 크게 도전과 희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진학한 강말분 학생과 거짓 이력서로 늘 마음이 불편했던 오현자 학생, 그리고 춘천에서 매일 장거리를 통학하는 홍영자 학생 등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거리 두기를 하며 진행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시민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홍보 활동을 함께할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시가 시민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대학생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전시소 대학생 서포터즈는 개인 SNS 활용에 능숙한 대전시 소재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4명 이하의 팀을 구성해 3월 18일까지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지난해 5개 팀에서 올해는 8개 팀으로 확대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3월 25일 대전시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소 대학생 서포터즈 시소프렌즈는 대전시소에 올라온 제안이나 공론장 등 주요 소식들을 SNS로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고 연말에는 우수팀을 선정해 대전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사가 협력해 좋은 일터를 만들어가는 사업이죠. 대전시가 건전한 기업 문화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위해 대전형 노사 상생 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좋은 일터 조성 사업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8대 핵심 과제를 이행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홍보가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선정 제외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으로 지난해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만 신청 가능했으나 올해는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확대했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3월 18일까지 대전시청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친환경차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를 시험하고 인증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 배터리 시험동이 22일 개소했습니다. 배터리 시험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안전기준 전 항목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시설로 진동, 충격, 침수, 압착 시험기 등을 갖췄습니다. 배터리 시험동은 충격, 진동, 침수 등 8개의 시험시설과 화재 시험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아 최대규모로 버스까지 실차 시험이 가능한 화재 시험시설은 금년 10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터리 시험동이 위치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는
친환경차 인증 수요와 사후 관리에 대응하고 안전 인증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친환경차 부품 인증 국가기관입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지역 기업들의 친환경차 전장 등 부품 개발과 인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르네상스 사업을 충장 상권과 송정역 상권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라인 구매 확대 등 변화하는 유통 소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핵심 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동시장 등 10곳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해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대인시장 등 5곳은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해 화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4억 원을 투입해서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인회,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용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역사, 문화, 관광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10곳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판로 개척을 위한 상품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도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데이터 허브 센터를 개소해 도시 문제의 효율적 대응에 나섭니다. 수성 알파시티 대구 스마트시티 센터에 들어서는 데이터 허브는 관제 상황실과 정보 시스템실을 갖춰 대규모 데이터의 관제 플랫폼으로 도시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능을 합니다. 현재 많은 도시 데이터는 데이터가 통합 수직 저장 관리되는 데 머물고 있어 실제 활용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 대구 데이터 허브에서는 데이터 간 융복합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집니다. 도시에 산재한 데이터를 모아 융복합 분석해 도시정책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최적의 시민 서비스 제공과 기업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합니다.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참여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시인 김선우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한 그들이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를 주제로 228 민주운동 기념탑 참배, 기념공연과 기념사, 228 찬가 재창 등이 이어졌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이 학생들의 야당 유세장 참석을 막기 위해 대구의 8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내린 일요 등교 지시에 학생들이 항거해 일으킨 자발적 민주학생 저항운동입니다. 이날을 여는 영상은 대구를 방문한 10대 여학생 2명이 과거의 그날로 돌아가 228 민주운동 현장을 경험한다는 내용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의 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기념공연 1막에서는 수창 청춘맨션 예술가팀이 출연해 228 민주운동의 전개과정 복합예술로 구현했고 2막에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가수 바다가 노래 공연으로 응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봄철이 다가오며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와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평창군은 평창올림픽 시장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청 산림과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해 산불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의 활동의 일환으로 평창올림픽 시장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며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해서 산불은 거의 봄철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국민들께 홍보하고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산불 예방 캠페인에는 산림보호팀 관계자들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과 불법 소방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에서부터 산불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스크와 토시 같은 홍보 물품도 배부했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 감시원, 인화물질 제거반 등
총 186명의 산불 인력을 통해 산불 예방과 감시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과와 각 읍면에서 산불 발생을 대비하여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총 80명, 산불 감시원 총 98명의 인원을 가동하여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이나물 제거반을 운영하여 농부산물 파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불은 정말 사소하고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불씨가 시작되는 찰나를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가 반도체 산업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충북도는 K-반도체 벨트와 연계한 육성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 분야 고급 인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프라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K-반도체 벨트와 연계해 육성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충북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본심사 통과와 정부 예산 반영을 통해 일괄 공정 장비 구축과 공정 기술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장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반도체 소재 개발과 신제품 개발, 고도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차량용, 화합물, 지능형 반도체 등 새롭게 대두되는 분야에 집중 지원해 기업 지원과 신규 사업 기획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핵심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설계 분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이 연계해 시스템 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후공정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3월 13일까지 시행합니다. 도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1시간 늘려 오후 10시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 밖의 조치는 현행을 유지한다며 오미크론 유행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일상 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 3곳이 시민들의 제보로 또 발견됐습니다. 8년 동안 발견된 일제 군 시설물이 8곳에 이르는데요.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을 찾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택가 인근의 한 야산 중턱에 지하로 통하는 입구가 보입니다. 일본 제국이 패망 직전 항공기 연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위해 조성된 비행장은 사라졌지만 연료 창고나 탄약 창고 등 부속 시설은 아직 광주 시내 곳곳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일본 군이 축조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동원해서 만든 시설이죠. 한국 식민 지배, 그다음에 일본이 행했던 아시아,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상징하는 시설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견된 일제 군사시설은 옛 505 보안부대 인근의 지하 벙커를 포함해 지난해와 올해만 5곳이고 지난 2013년에 발견된 3곳까지 합하면 모두 8곳입니다. 지난 2013년에 발견된 3곳도 용역만 진행했을 뿐 8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귀중한 현장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살리려고 하거나 또는 살리는 노력조차 않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
지자체들한테 대단히 좀 미안한 역할이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발견된 지하시설 5곳은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용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지자체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로 강점들이 차별화돼 나타났습니다. 먼저 행정 서비스 부문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지자체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복지, 경제, 환경, 행정 인프라 등의 서비스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광주 자치구 단위에서는 광주 동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시 단위에서는 순천시가 가장 높았고 군 단위에서는 영광군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역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민들이 꼽은 지자체는 광주 자치구에서는 광주 남구입니다. 광주시 단위에서는 여수시, 군 단위에서는 신안군입니다. 정량 지표로 문화시설 예산 비중과 인프라가 가장 잘 돼 있는 지자체는 광주 전남 27개 지자체 가운데 강진군이 꼽혔습니다. 사회복지 예산과 기반시설 등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영암군, 교육 서비스가 가장 뛰어난 곳은 여수시였습니다. 종합평가 순위에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한 지자체이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지자체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산업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데요. 전라남도가 대규모 해상 풍력과 연계한 그린 수소 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섰습니다. 탄소 중립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데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해외 의존도까지 낮출 수 있는 수소 산업이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입니다. 자동차 수출액과 선박 수출하는 것을 합친 것의 2배 정도가 에너지 수입액입니다. 수소 산업 육성에 전라남도도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전남의 우수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에너지 클러스터, 여수 국가산단 등의 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그린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 화학 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역할을 중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전남 동서부와 중부권 3대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서부권은 8.2기가와트 해상 풍력 등과 연계해 그린 수소 에너지 섬 조성과 수소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중부권은 에너지 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수소 핵심 기술 R&D와 그린 수소 마이스터 센터 등을 구축합니다. 동부권은 대규모 철강 석유화학 산업 기반과 연계한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생산과 수소 전용 항만 터미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시기별 3단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 풍력과 연계해서 수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에 대한 생산, 저장, 유통, 활용 등 전주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소 산업 육성에 뛰어든 만큼 전남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로트 가요센터를 건립한 영암군이 트로트를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추진합니다. 트로트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트로트를 대중음악을 뛰어넘는 문화,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K-트로트의 산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우리 민족의 서름과 애환을 담아낸 전통가요 트로트. 이른바 뽕짝이라 불리며 저평가되기도 했지만 트로트는 이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기는 문화의 한 장르가 됐습니다. 방송사들이 앞다퉈 경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스타 가수들이 탄생하면서 SNS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트로트 역사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 트로트 가요센터를 건립한 데 이어 트로트 아카데미를 통한 인재 육성과 콘텐츠 개발에 나섭니다. 트로트가 문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트로트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트로트 산업화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돼 3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트로트계의 거장인 영암 출신 하춘아를 멘토로 스타 가수 육성을 위한 트로테인먼트 사업 등 콘텐츠를 집중 발굴합니다. 이를 토대로 볼거리와 체험, 공연 등의 문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국내 음반계와 기획사 등과 협업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기획사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지만 관련해서 수준급의 역량 있는 인사들이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로트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고. 트로트를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 전략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LH 직원들이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여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던 지난해 LH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농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이루어지던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은행 관리원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LH 직원들이 전국 곳곳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이고 개발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지난해 LH 사태. 농지 취득과 사후 관리를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맡고 이마저도 이동이 잦다 보니 투기 세력을 가려내지 못하는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관리원은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농지원부 상에서는 이게 투기 농지인지 불법 농지인지 이런 걸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4월, 15월부터 때는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게 그 농지의 이동 경로가 하나하나씩 다 파악이 됩니다. 전국 193만 헥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전용 현황을 상시 조사해 농지 정보를 행정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변칙 사이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농민이 모르는 것들을 또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취득한 것이 이제 불법이었다. 불법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좀 바로잡아 주시는. 위탁받은 농지를 빌려줘 청년농,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고령 농업인 연금 등 기존 농지은행의 역할도 이어갑니다. 농지 종합관리기구인 농지은행 관리원이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여수시가 1365 자원봉사 릴레이 캠페인 아자 출정식을 갖고 1년 365일 쉬지 않는 자원봉사를 향한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여수시 새마을부녀회, 아람회, 모두모아 봉사대 등 8개 단체가 첫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자원봉사를 뜻하는 아자는 단체별 특성에 맞게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다음 단체에 깃발을 전달하는 릴레이 봉사활동 캠페인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61개 단체, 11,39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여수해양경찰교육원 퇴소를 앞두고 여수시청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강 차관은 그간 아프간인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준 여수 시민과 적극 협조해준 여수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393명을 작년 10월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해 약 4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전원 퇴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